딱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을 알아가고 찾아가 보세요. 저는 살면서 행복이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무조건 노벨상을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회고하고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꼭 한번 찍어야겠다 했던 영상을 오늘 나가기 전에 후다닥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막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 인생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해요. 저도 30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변에 결혼하거나 아이 낳은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있고 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거의 1, 2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취향을 알아가고 찾아가 보세요. 뭔가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취향이라는 거엔 나의 삶의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직업에 빗대어서 취향을 얘기를 해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고 사업가라는 직업이 있죠. 근데 원에서 한다는 가정하에 공무원이 내 취향에 맞아 하시는 분들께 사업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공무원 하라고 하면 못해요. 이 시작점은 나의 가치관과 취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직업적인 거고 집에서도 또 비유를 해볼게요. 나는 산속에 있는 게 좋아. 나는 도심에 있는 게 좋아. 되게 다양한 본인만의 취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취향을 알아가는데 보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취향을 천천히 알아가거나 나이를 먹어서까지도 취향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취향을 모르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예요.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그건 남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옆 사람, SNS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누구 연예인, 누구 인플루언서, 내 친구 막 이런 사례들만 보면서 이런 삶이 있구나 저런 삶이 있구나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네? 이 사람은 이걸 해서 행복하다고 하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건지. 근데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나의 취향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유행, 나만의 트렌드를 만드는 연습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확고한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행복감의 역치가 좀 낮기도 하고 그만큼 행복을 잘 느낀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을 때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존감도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질투나 뭐 이런 감정조차도 크게 느끼질 못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정신건강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코가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면 무조건 100%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행복을 잘 느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할 얘기들을 한마디로 압축했을 땐 여러분 취향을 찾으세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20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했을 첫 번째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 스포츠나 레저 스포츠 같은 조금은 취미생활에 가까운 운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이 모든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불리는 티웨이트,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식으로 진짜 신체를 활용해서 나의 신체의 내면과 외면을 다 갖고 나가는 그런 운동. 그 레저 스포츠로는 뭐 농구, 축구, 뭐 수상스키, 스키, 보드 이런 식으로 진짜 뭔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 이걸 20대 때부터 꼭 무언가 하나 두 개씩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몸의 신체적인 변화도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배가 나온다거나 처진다거나 이런 게 진짜 놀랄 정도로 무슨 1년 딱 넘어갔는데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서 40대 되고 50대 돼서 갑자기 운동하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서워요. 뭔가 PT를 하려고 해도 그거 비싼데 그거 효과 있나? 나랑 맞을까? 이런 생각부터 해요. 우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도전하기도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아 나랑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의식의 내 취향이 또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그냥 걷고 산책하는 것만 내 취향에 맞는데 이제 무거운 걸 들으라고 하고 근육통을 겪으라 하고 다리 후들거려야 되고 이런 거를 내가 돈 주고까지 해야 돼? 라는 나만의 고집과 나도 모르게 생긴 취향 때문에 점점 이렇게 펼쳐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 최소한 웨이트는 해보셔라. 남자 여자 모두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참 되게 애매모호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여행 가라고 하면 보통 다 해외여행을 생각하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주변만 봐도.
봐도 저도 20대 때는 여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외여행, 최소한 제주도 여행이라고 해야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 드는 건 사이다랑 떠나는 배 1시간만 가면 있는 애견 펜션에 가는 거, 그거조차도 저는 생각해보니까 모두 다 여행이더라고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뭔가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더 무거워 보이게, 더 근접하기 힘들게 여행을 포장하지 마시고 어디를 많이 다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 동을 잘 모르는데 내가 대치동 살아. 대치동 카페 나가는 거 말고 저 멀리 남산에 있는 카페로 가는 것도 저는 이 또한 다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내가 직접 어디를 가보고 경험해보고 이 모든 게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에너지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20대 때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행복이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아, 행복이 이런 건가? 아, 나 좀 행복한 것 같아.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들을 처음으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20대 때 여행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여행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고? 저축입니다. 저축. 되게 웃길 거예요. 운동에 돈 써야 되지. 여행도 다 돈이지.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에 다 돈이 들어요. 근데 와중에 저축을 하래. 근데 이 저축이라는 게 요즘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20 몇 살에 뭐 얼마 모아, 30 몇 살에 얼마 모았어,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건가요? 막 이런 글들 진짜 많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거고, 제가 저축이라는 걸 더 뼈저리게 느꼈던 이유가 살아가면서 자산이라는 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긴 해요. 저는 저축이라는 걸 현금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자산으로 될 만한 걸 저축하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20대 때 나는 용돈 5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알바 한 달에 들어오는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와중에도 만 원, 10만 원, 30만 원 저축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 30대 돼서 보면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고, 공부하고 관심 갖고 보는 재테크의 그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피부 관리입니다. 너무 뻔할 수도 있는데 이 피부라는 게 얼굴 피부도 있지만 이 두피, 머리카락, 이 몸, 손, 발 모든 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크림 365일 발라라,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피부를 첫 번째로 가장 잘 보호해주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화장품이 선크림이기 때문인데, 선크림뿐 아니라 특히 남성분들 가장 큰 고민이 바로 탈모죠. 탈모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탈모 한번 시작되면 진짜 멈추기도 힘들고, 탈모를 개선하면 무조건 노벨상을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숱 많아서 맨날 숱치고 미용실에서 그랬었는데, 탈색을 진짜 많이 한 이후로는 숱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탈모약을 먹고 있진 않은데 대신에 두피나 머리카락에 좋은 제품들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선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도 두피 진단 한번 받고 탈모약 복용하는 것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20대 때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뭔가 되게 짧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